수요일에는 엠뱅고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께서 방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약 한 1,400만 주 매도를 했더만요.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거의 한 65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금액으로 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IT 쪽에 두 종목이 중심해가지고 1조 5천억을 팔았고, 전체 시장에서는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한 가지,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작년 2020년 3월 달 이후로 보면, 그때 이후로 보면은 시장의 주요한 바닥의 변곡점을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이제 올해만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저점을 짚어드리면 올해 1월 29일 날, 그리고 3월 9일, 그리고 3월 29일, 그 다음에 5월 9일, 그리고 7월 9일, 주로 우리 코스피 주요 저점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 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또 올랐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똑똑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견해를 하향을 했는데, 견해를 하향한 위치 자체가 올해 고점이 15만 원에서 지금 33%가 빠졌습니다. 대형주가 33% 빠진 건 대단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에서 하향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위에서 고점에서 14만 원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즉 환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점에서 리포팅을, 안 좋은 리포트를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경력을 제가 20년 정도 전문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고, 더군다나 올해 윈도우 11이 올해 10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 11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 윈도우 10 나온 뒤로 그 지점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적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나오는 외국계 리포트는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자기들이 공매도를 쳤던 것을 쇼커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도 한번 해본다는 걸 해보면서 내일은 아마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와 이 종목이 수성하다 구엔스탑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병주 매니저 출연하셔서 10개 종목들에 대해서 적중률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구엔스탑 적중률 지난주에는 70%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시장의 핫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대장,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들어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 오늘도 시장의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주 있고요. 임플란트,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맥스도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마지막에 통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반도체 대장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려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5%대로 좀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이어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쪽으로 오늘 또 시장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이 오늘 4.81%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HMM이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오위즈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 12% 넘게 올랐고요. 덴티움 전일장 마감 이후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호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도 중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서 오늘 2분기 호실적이 확인이 됐고요.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성적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종목 하나하나씩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변경 허가 신청이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셀트리온 저는 이제 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코로나 치료제 그 부분도 그 내용이 호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종목이 코로나 백신을 내년 정도는 이제 K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거의 가장 7월 말에서 8월 이번에 초까지는 가장 많이 상승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면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 K 코로나 백신은 있지만 그러면 치료제가 뭐냐? 아마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셀트리온이 이제 환자 적응증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상당하게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시밀러의 그러한 부분들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저는 이 종목을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네.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어요. 셀트리온 네. 삼형제가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그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좀 자기 가치에 비해서 거품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용히 제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만 두 개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시는 것처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일단 박병주 매니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로 계속 주가 변동성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MSCI 조기 편입도 발표가 됐죠. 펀더멘털,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오늘 주가는 4%대로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뱅크는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고를 지금 하는 이유는 방금 앵커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가 2023년에 순이익을 5천억을 본다고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보고 그러면 3년 후에 뭐 5천억이 볼지 누가 알아요. 근데 높이 쳐줘가지고 5천억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자기 순이익의 100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시중은행에서 KB금융이 지금 순이익이 2023년에 5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보다 10배를 많이 버는데 시가총액은 KB금융 지주가 카카오뱅크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아무리 잘 된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인데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이 뭐가냐. 패시브 펀드에서 즉 인덱스 펀드에서 이 종목이 MSCI 지수로 편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8월 20일부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말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럴 바에는 은행주를 사는 게 낫다. 왜? 은행주가 아무리 좀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하지만 배당을 연간 4% 이상 더 주거든요.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봐야 적금해봐야 연간 1%도 안 되는 세상에서 부동산도 연간 수익이 3%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KB금융에다 지금 싸니까 거기다가 넣어놓고 배당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재테크 특성상 본다면. 그래서 결론은 이 카카오뱅크는 개인들이 좀 취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저는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은행주가 조금은 더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네, HMM입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이제 2달 반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운임 상승이 전망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MM에 대한 투자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자, 고입니다. 예, 이거는 내일까지 보는 겁니다. 내일까지. 우리 특성상 고스탑이 내일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자꾸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본다면은 이제 고를 할게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주가는 항상 무슨 게임이냐면 내가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본다면 주가가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불과 지금 1년 전에 2020년 3월 23일 날 2,110원, 2,120원이 저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4만 원이거든요. 20배 올랐네, 20배가. 그러면 거기 산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20배를 이익 넘겨놓고 넘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으랍니다. 그렇게 비싸게 안 사겠어요. 좋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이격도로 하는 건데 그래서 내일은 올라간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사라고는 말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볼게요. 네,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오늘 주가가 2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물류 관련주인 한솔 로지스틱스의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택배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또 소비 시즌을 앞두고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의견 확인해 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또 앵커님께서 중요한 배경 설명을 하셨어요. 2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 회사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솔은 누굽니까? 이병철 옛날 고 이병철 삼성의 창업주의 맏딸 이인이 그분께서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거기가 한솔이야, 한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한솔 로지스틱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삼성 SDI의 그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해외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택배 서비스로 배달하는 역할이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삼성 SDI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잘 나가잖아요. 그만큼 수출의 물동량이 또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삼성에서 한솔 로지스틱스한테 우선적으로 경쟁 업체들한테 물량을 더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삼성의 수출 물동량과 한솔 로지스틱스의 어떤 실적의 그 부분은 정비라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난 6월 달에 그 6월 11일 그때 주간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과거에서 펼쳐놓고 보면 앞에 있는 여기 직전 고점 근처에서 여기에서 매집봉이 나왔죠. 주가가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2달 정도 눌림목을 주고 나서 오늘 강하게 이제 위로 오르는 양봉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은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삼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삼성 계열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솔 로지스틱스 61%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임 상승과 함께 올해 실적이 또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고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열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답게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인데 전 사업 부문이 골고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약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런 종목은 제가 오늘 스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탑을 하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그 MSCI 지수의 비중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카카오뱅크는 뭐 신규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빠진다 이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보면은 오빌이라고 뭐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안 좋은 데서 더 안 좋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도 보면은 방향성이 거기서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주가가 나왔는데 오늘 그 캔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6월 11일 날 고점 치고 나서 오늘 또 주가의 방향이 음봉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제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매도의 견해고 신규 매수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SK텔레콤 하면은 플랫폼이나 구독 경제에 있어서는 또 성장성이 보장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지금 SK텔레콤도 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의 제페토처럼 자기 나름대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위냐 아래냐인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지금은 고점을 치고 나서 하락으로 음봉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방향성에 따라서 여전히 저는 스탑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스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와 봤습니다. 5개 종목만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고와 스탑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총정리를 해볼게요. 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네오위즈와 덴티움 코스맥스 모두 고가 나왔고요. SD바이오센서가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스탑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고 의견이 전체적으로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로 꼽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박병주 매니저. 네, 제가 오늘 SK하이닉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준비한 이유는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아마 전전긍긍 하시고 계실까봐 제가 오늘 준비해서 이 종목은 고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주가 보시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5만 500원에서 지금 오늘 10만 장중에 500원까지 해가지고 33%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은 올해 그 이익 전망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자기 순이익의 8배 받나요? 굉장히 싸죠.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 200배를 받는데 미래까지 땡겨가지고 그러면 너무나 하이닉스 홀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그 나쁜 견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공매도를 14만 원에 쳐가지고 낮게 환매수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다 압니다. 전문가 20년 해보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주가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바닥권에서. 그러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싸게 샀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SK하이닉스는 저는 이 시점에서 매수다고 말씀드리시고요. 자, 이 종목의 매수는 뭐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PC DRAM 가격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반도체 관련 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사이클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